이낙연 대표는 기본적으로 칼을 품고 있는 사주예요. 또 이때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 퍽 뛰어버리는 게 폭발적으로 뛰어버리는 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사면을 해야 돼. 화합과 통합을 해서 사면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때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소위 말해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불리한 게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운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2021년에 이분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에요. 근데 2021년에 이분한테 들어와 있는 운은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언제쯤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 가을쯤 되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들으면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게 문서운이라 그러는데 문서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문서가 귀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천을귀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천을귀인이 어떻게 쓰지는 문서냐 하면 보통 이제 천을귀인, 사주명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가 을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을, 하늘이 을이다. 하늘이, 원래 하늘은 갑이에요. 하늘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천을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천을 귀인,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근데 하늘이 귀인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을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천갑이 천을이 됐으니 하늘이 나한테 을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올해 들어와 있는 운이 하늘이 나한테 머리를 숙이니 조알이니 귀인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것이 문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문서가 자기에게 힘을 넣어주니 지지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이 가장 좀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게 봄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가을 겨울 되면 좀 더 커지게. 만약에 이분이 대선 주자로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71세부터 시작하는 몇 년간의 운이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내 문서 내챙기고 남 문서 내챙긴다.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특이한 이야기인데 문서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내가 문서를 다 부려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경쟁자 문서, 경쟁자의 인기, 문서를 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장면. 그 다음에 또 문서라는 게 표잖아요. 우리가 찍는 투표할 때 종이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서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문서가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가진 지지표도 내가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가끔씩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대통령 왕이 되는 팔자는 재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재물을 갖고 놀아야 돼요. 사주에 재물을, 국가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가 사주에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많은 국가기관을 내가 오른손에 잡고 또 잡고 흔들 수 있을 만한 기상을 갖고 있느냐,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운이 좀 안 좋고 좀 꺾어지면 국무총리급 뭐 이 정도로 보기도 해요. 한데 운이 좋으면 대통령까지도 읽어 말만 그 정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태어난 월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축월이 음력으로 12월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달이고요. 그래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축월에 이분 사주가 태양이에요. 축월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땅입니다. 겨울철. 가장 추울 때 태양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분 사주 자체가 태양 사주입니다. 아주 추운 계절에 태양이니 많은 사람들이 저게 태양이 떴구나. 태양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또한 본인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들, 축이라는 것을 자기 국가로 많이 봅니다. 연, 월, 일시 중에 월을 국가로 봐요. 국가 자리. 연은 전 세계, 월은 국가 자리, 부모 자리라 보기도 하고, 일은 부부궁, 부부 자리, 신은
태어난 시간은 잔요궁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축월이라는 계절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축월은 국가 자리가 춥다라고 이분 느껴요.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어떤 국민들, 그 대한민국을 태양 불빛으로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뭐 개인적인 욕심들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를 겨울의 태양, 이런 것을 이렇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홍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참 특이해요. 이낙연 대표는 기본적으로 칼을 품고 있는 사주예요. 또 칼을 품고 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이냐 하면 말을 칼처럼 쓸 수도 있다네요. 말을 칼처럼. 말을 칼처럼 쓴다는 이야기가 이분이 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욕을 한다든지 뭐 이게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강하게 찌르는 이런 게 아니라, 칼이 이게 큰 칼이 아니라 조그마한 칼들이에요. 조그마한 칼들 가지고 말이 있으면 언어적으로 다 이게 요리를 해서 자기 내면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게 아주 맛있게 말을 탁 던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씩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정 가가지고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긴 하지만 충분히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듣기에 맛있게 재밌게 들릴 수 있게끔 그 핵심적인 걸 딱 해서 툭 던지는 이런 기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입에 칼을 물었다, 아주 잘 재단을 하여 적절하게 요리해서 던져 나오는 말들을 하는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기운 중에 토가 두 개가 있어요. 토라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토가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분 볼 때 신뢰감을 가져요.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또 있느냐면, 이분이 불이 두 개나 있어요. 불은 보통 예의라고 보통 보는, 인의예지신 할 때. 그래서 이분은 예의도 깍듯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세 가지를 통합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말을 재밌게 요리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와 믿음이 있으며 예의가 깍듯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기에 저 사람 말도 재밌게 하고 믿음직하게 보이고 예절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단점을 또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주맥락적인 이야기라서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사랑의 마음이 약간 약해요. 사랑. 인의 예지신 할 때 인이 약간 약해요. 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잣대를 딱 재가지고 정확하게, 아까 저게 칼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정확한 잣대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좀 일을 좀 대충 하든지 좀 뭐 실수를 하든지 해도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마음들은 약간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운이 축이라는 글자, 축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기운들이 쫙 몰려요. 쫙 단단하게 얼음처럼 쫙 빨려 들어가요. 이게 많은 기운들이 있으면 겨울이 되면 수렴하잖아요. 수렴을 끝까지 싹 수렴해 있다가 그것이 불을 딱 붙이면 펑 터지잖아요. 가스 폭발 같은 경우 펑 터지는 상황들이 이게 약간 보여요. 약간.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된다면 그 기운을 아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은 기운으로는. 그래서 특이하게 이번 대통령 되니까 가스 폭발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뭔가 불이 자꾸 나는구나, 가스 폭발이나 원자력 이걸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터져 나오면 여러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만 명이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분이 사명이지 않을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의 또 사명이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이 폭발하는 것이 가스 폭발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동산 가격이 버벅 뛰어버리는 게, 폭발적으로 뛰어버리는 거.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지만 없는 사람들은 엉망진창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폭발하지 않게끔 또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 폭발을 조절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폭발하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 폭발하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도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 주식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적당한 선으로 뛰어주고 적당한 선으로 내려와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가스 폭발처럼 일어나게 되면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잘 할 것 같아. 재물이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그것들이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끔, 튀어나가 흩어지지 않게끔 꾹 눌러가지고 자기가 발로 탁 밟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터질 거예요. 한 번씩. 근데 안 터지게끔 잡아줄 것 같아요.